몸속 독소 배출 7가지 해독 음식. 안녕하세요. 건강백세 TV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입이 자주 마르고, 온종일 피곤이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몸속 독소가 쌓였다는 신호 말이죠. 오늘은 제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놀라운 변화 이야기와 함께 몸속 독소를 씻어내고 맑은 에너지를 되찾게 해주는 7가지 해독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건 저희 어머니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들 챙기는 데만 쓰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밥 챙기고, 낮에는 집안일에 손자들 돌보고, 저녁엔 또 저녁 차리고, 정작 본인 몸은 돌볼 틈이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어요. 평소보다 유독 피곤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셔서 말이죠.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결심하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찾기보다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회복시키기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한 달간의 작은 변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피부톤이 맑아지고 예전처럼 활기가 돌았고 요즘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 하시며 웃으셨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해독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해독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해독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식품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바로 핵심인데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간이 독소를 더 잘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짧게 2에 3분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찜기에 5분 정도만 쪄서 드셔도 좋고요.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은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브로콜리 송이로 치면 4에 5개 정도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드셨냐고요? 저녁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깨소금만 살짝 뿌려서 무쳐 드셨어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브로콜리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브로콜리 섭취 팁 정리하면 너무 오래 익히지 말 것. 하루 반 컵 정도면 충분.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간단하게 무쳐서 저녁 반찬으로 꾸준히 섭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독 음식은 레몬과 따뜻한 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방법인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따뜻한 레몬 물 한 컵은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레몬의 해독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몬은 우리 간의 독소 배출 통로인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담즙이 잘 분비되면 간이 독소를 더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고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조각 1에 2개를 넣고 2에 3분 정도 우려내면 끝입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낼 필요 없어요. 은은한 레몬 향이 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레몬 물을 준비하셨어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동안 레몬을 우려내시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이거 마시고 나면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레몬워터 섭취 팁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기. 반드시 따뜻한 물 사용. 레몬 1에 2조각이면 충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기.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음식, 미역과 다시마 830에
1030. 세 번째 해독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 미역과 다시마가 해독에 탁월하다는 거 아셨나요?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체내의 중금속과 나트륨을 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찌개, 국 등 나트륨 섭취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역과 다시마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또한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아주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좋죠.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미역국이죠.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정말 좋습니다. 또는 건미역을 물에 불려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시마는 물에 우려서 다시마 물로 마셔도 되고 국이나 찌개 끓일 때 육수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3회, 4번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드셨어요. 이 따뜻한 국 한 숟가락에 오늘도 내 몸이 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미역, 다시마 섭취 팁입니다. 하루 한 끼, 미역국으로 시작. 또는 무침이나 샐러드로 활용. 다시마 물을 우려서 마시기.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섭취.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몸속 중금속과 나트륨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해독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이 양파가 해독에도 탁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간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또한 양파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맵고 자극적이죠? 특히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생양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운 양파입니다. 양파를 구우면 자극은 줄어들고 단맛은 올라가며 영양소 흡수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주 하신 방법이 양파차였는데요.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팬에 약한 불로 노릇노릇하게 볶습니다. 기름은 넣지 않고요. 그렇게 볶은 양파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면 달큰하고 구수한 양파차가 완성됩니다. 이 양파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정말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이 양파차를 즐겨 드셨어요.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줘 하시면서요. 양파 섭취 팁 정리하겠습니다. 생양파보다는 구운 양파 추천. 양파차로 만들어 마시기.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더 좋음. 볶을 때는 약한 불에 천천히. 양파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독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건강 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해독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이 우리 몸의 세포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간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녹차를 우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오히려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의 물 70에 80도에 1에 2분만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은한 녹차 향과 맛을 즐기면서 몸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2에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 섭취 팁 정리입니다. 식후에 마시기 70에 80도 물에 1에 2분만 우리기. 하루 2에 3잔이 적당. 오후 4시 이후는 피하기. 진하게 우리지 말 것. 여섯 번째 해독 음식은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건 그저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장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또한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죠. 사과는 언제 먹어도 좋지만 저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기준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처럼 사과 한 쪽을 꼭 드셨어요. 그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약이야. 매일 이렇게 먹으면 내 장이 깨끗해지는 거야.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꾸준히 드신 결과 어머니의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거든요. 사과 섭취 팁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 껍질째 먹기.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천천히 씹어서 먹기. 매일 꾸준히가 핵심. 사과는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으니 정말 실천하기 좋은 해독 음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해독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라고 불립니다. 마늘에는 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황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를 분해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도 뛰어나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죠.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운 마늘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살짝 구우면 자극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단맛은 올라가며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껍질째 팬에 올려서 약한 불에 10분 정도 굽습니다. 또는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슬라이스한 마늘을 볶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운 마늘은 그냥 먹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2에 3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그리고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섭취 팁 정리입니다. 생마늘보다 구운 마늘 추천. 하루 2에 3쪽이 적당. 기름에 살짝 볶아서 식사와 함께 섭취. 과다 섭취 주의. 자,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해독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브로콜리, 레몬과 따뜻한 물, 미역과 다시마, 양파, 녹차, 사과, 마늘, 이 7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간단한 하루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 물 1컵, 아침 식사로 미역국 1그릇, 구운 마늘 2쪽, 점심 식후에 녹차 1잔, 저녁 반찬으로 브로콜리 무침, 양파차 1잔, 디저트로 사과 1개. 이렇게 하루 3끼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무겁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얼굴색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한 달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로와 두통이 사라졌고 소화 불량도 개선됐고 무엇보다 검진 결과표에 정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산책을 나가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어. 70대지만 50대 같은 기분이야.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좋은 신호로 반드시 돌려줍니다. 해독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작은 음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음식, 여러분의 식탁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식탁 위에 브로콜리 1송이, 미역국 1그릇, 따뜻한 레몬 물 1컵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음식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사의 진료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맑아진다는 건 삶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건강 100세 TV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